먼저 이제 간단하게 디지털 금융 감독의 올해의 목표는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한다라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용자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같이 균형 있게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두 가지 큰 축의 균형을 갖고서 감독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과제별로 우리 올해의 목표, 그다음 감독 방향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17년 4월, K뱅크가 16년 12월에 이제 인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그동안 대출 시장에서 원화대출금 시장에서 카카오가 4.5배, K뱅크가 3.7배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1.3배 성장한 것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한 3배 정도 더 빨리 이제까지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인터넷 전문 은행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두 개의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을 지금 성장을 시켜오고 있는데, 이제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지금 이제 신청을 해서 인가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스뱅크가 상반기에 인가가 나고 올 연말이나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내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일반 기타 레거시 은행들 간의 경쟁입니다. 그 레거시 은행들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이 성장에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감독 과제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이제 성장 모델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편리성을 갖고서 지금 이제 고객들을 공략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2단계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성장 모델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이제 인가를 받을 때 제시했던 중금리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올해의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신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 지금 인프라를, 그러니까 규제의 체계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일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인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저희들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용해주는 정도였다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입니다. 이제 아직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디지털 금융의 어떤 산업 체계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시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 업종을 총 7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새로이 앞으로 개편되는 라이센스 체계로는 3가지 기본 지금 업태로 바뀝니다. 자금 이체, 대금 결제, 그다음 결제 대행업.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기술은 안 돼 있지만
이제 이 모든 전자금융 거래의 업태를 다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라는 라이선스가 하나가 더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이제 그 결제 지시를 대행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임팩트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에 이 세 가지 라이센스를 이제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세팅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법의 또 내용 중에 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오픈 뱅킹과 빅테크의 외부 청산입니다. 그래서 오픈 뱅킹을 지금 이미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오픈 뱅킹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행 중심으로 지금 오픈 뱅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3월까지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3월까지는 저축은행하고 금투가 오픈뱅킹으로 더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카드사가 참여를 하게 되고, 연말까지 기타 이제 농수, 신협 이런 부분들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유관기관들이 이 오픈뱅킹 시스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뱅킹이 조금 더 참여기관도 늘어나고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오픈뱅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서비스나 아니면 기관 간 정보 공개, 이런 부분들도 참가기관이 늘어나면서 서로 공유될 수 있고 개방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나 양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은행 간에 사실은 이제 내가 어느 한 은행을 통해서 모든 나머지 은행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오픈뱅킹이 결과적으로 그거거든요. 자기 게이트 하나만 딱 두겠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여러 개 은행이면 은행, 금투면 금투, 카드면 카드 다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딱 게이트 하나만 지금 갖고도 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오픈뱅킹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데이터까지 결부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 마이데이터하고 오픈뱅킹을 결합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데이터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까지 한 게이트를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강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국회에서 논의가 좀 뜨거운 부분이 이제 빅테크의 외부 청산,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빅테크의 외부 청산은 결과적으로 빅테크에 대해서 대중의 신뢰성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빅테크가 아까도 봤듯이 간편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빅테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영업점이나 아니면 사람 대면을 통한 판매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로 전환시켜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더 이제 공신력을 부여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안심하고 빅테크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빅테크의 외부 청산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청산 과정에서 집중이 되고 관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외부 청산, 또 외부 청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도 역시 국회에서 아직은 논쟁이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외부 청산이 되든 안 되든 빅테크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빅테크에 대한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서 빅테크의 활용이 지배력이 조금 더 확장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인증제도의 개선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빅테크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빅테크에 대해서 특히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금융 상품을 탑재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 플랫폼들에 대해서 이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토스 플랫폼에서 P2P 상품을 샀는데 이 P2P 상품을 투자한 고객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P2P 상품을 누가 팔았느냐, 토스가 판 거냐 아니면 P2P 업체가 판 거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잘 식별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이제 뭐 신문에서도 나오고 그런 이제 언론 기사화 됐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지금 규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플랫폼의 영업행위를 어떻게 보고 법적으로는 또 이거를 어떻게 따져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감독 과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후불 결제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후불 결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이제 충전금 후불 결제도 그렇고 고객 충전금 시장도 그렇고, 고객 충전금도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이제 가입을 해서 쿠팡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고객들이 충전금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리워드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은 이제 그쪽을 충전금을 충전할 유인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충전금들이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 외적 영역이라고 간주됐지만 이제는 이미 충전금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가 돼서 뭐 충전금을 외부 위탁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규율이 최근에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충전금들이 그러한 안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금융보안과 관련해서도 전자금융법에서는 금융보안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금융보안을 준수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회사들도 금융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금법이 지향하는 바나 금융회사들이 하려고 하는 방향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감독 영역이 이제 제3자 리스크입니다. 이 IT 부분이라든지 이 핀테크 부분들은 아웃소싱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능들이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아웃소싱되는 이 제3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감독 과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망분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이고요. 망분리와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금법 개정 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 지금 망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희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언택트 환경 그리고 재택근무 환경,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핀테크 등이 지금 망분리된 상태에서 업무가 그 다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분리 규제를 차근차근 지금
보안의 리스크가 없을 수준에서 조금씩 규제 완화를 지금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시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보안성을 일단 잘 갖춘 기업에 한정해서 그리고 고객 계좌하고 분리된 그러한 IT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망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자라는 데까지는 감독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금융이 크게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전자금융거래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정법입니다. 신정법에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에 관련된 규율 체계를 정하고 있는데요. 정금법은 아직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신정법은 이미 이제 2020년 8월에 개정된 신정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신정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데이터 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먼저 간단한 현황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지금 이제 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데이터 거래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데이터 거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을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빅데이터 도입이라든지 빅데이터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현황을 조사를 한 걸 보면 여전히 빅데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15%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거래 경험이 갖고 있는 게 경험이 없는 부분이 데이터 거래를 경험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거래를 잘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도입을 잘 못했던 그 이유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전문화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감독 방침입니다. 오픈뱅킹도 이 일환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해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주된 감독 과제들은 뭐냐면 일단 마이데이터 신규 이제 허가를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 초에 이미 이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한 38개사 중에서 28개사를 라이센스를 이미 이제 발급을 했고요. 조만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라이센스 신청을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는 일단 어느 정도는 했는데 시장 수요 조사는 했는데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금 신청을 하겠다고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접수를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올 이제 한 5월 정도 이후에는 준비가 된 신청자들은 라이센스가 부여되기 시작을 할 걸로 빠르면 한 6월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라이센스 심사와 라이센스 이제 부여의 이 과정들은 올해 내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마이데이터 시장은 플레이어들이 100여 개 이상 되는 플레이어들이 지금 활동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데이터 시장이 활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익명화와 결합의 전문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하고 최근 지난달인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교련이 이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서
지금 현재는 4개의 데이터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원, 금보원, 국세청, 그 다음 금결원, 이렇게 4개의 데이터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적기관 중심으로만 데이터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적기관으로도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 방침이긴 하지만 아마 당분간은 공적 데이터 전문기관의 어떤 운영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거래, 개인의 데이터 거래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12업에 대해서 조금 경쟁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12 이제 라이센스를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시비하고 기업 시비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제 신용평가 라이센스 체계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개인 사업자 시비들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 시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사 같은 경우에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이 아닌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금융권이 아닌 그런 기관이면서 회사면서 데이터가 많은 데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만들고 그거를 파는 그러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시비도 지금 신규 진입을 계속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카드사들이 아마 개인사업자 시비 요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카드사들이 이제 요 개인사업자 시비 모형을 지금 개발을 하고 라이센스를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집중과 활용, 개방, 교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데이터 시장에서 이 장애 요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 양이 부족과 데이터의 어떤 교류 시스템의 부족, 거래 시스템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금융권이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개방을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결원이라든지 신정원 이런 공적기관들이 갖고 있는 금융 데이터들을 개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핀테크든 일반 회사든 금융회사든 신청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 즉 지금 이제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컨버전을 시켜서 이거를 결합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로의 그 데이터 영역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 이제 개인 데이터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의 주체인 정보 주체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 또는 보호 이 이슈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기 정보의 이제 제공 동의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정보의 주체들이 내 정보가 어디로 제공되는지를 알 수 있게 행동과학의 기반에서 동의서 양식도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위험도 등급화를 해서 내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쪽으로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법의 큰 이제 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는 정금법이고, 정금법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비즈니스가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신용정보법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을 확산시킬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큰 법률책으로 보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혁신특별법, 금융혁신특별법입니다. 2019년 4월에 이제 혁신특별법을 지금 시행을 했고요. 이 혁신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이 진입을 테스팅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139건이 지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했고요. 74건이 이미 이제 서비스가 출시돼서 고객들의 한번 검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출시된 이 74건의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205만 명이 이제 테스트를 지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도 이 과정에서 743명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모험 자본도 이 핀테크 테스팅을 하는 핀테크 회사들이 유치를 하는 그런 성과를 지금 보였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물론 계속적으로 테스팅하는 것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혁신 서비스로 지정을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테스팅을 할 때는 실제 이 현장에서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혁신 서비스 테스팅이라도 근데 그 정도로도 하기 어려운 초기의 핀테크 스타트업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만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테스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테스팅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본래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 서비스로 지정을 하자. 이러한 이제 혁신 서비스 지정의 아주 기초 단계를 다시 추가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 올해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지금 제정을 추진을 하겠다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요. 핀테크 육성 지원법은 지금 이제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핀테크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투자를 받아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핀테크 회사들에 대해서 정책금융이나 민간 투자를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AI하고 그다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I 개발을 위한 역시 지금 테스트베드를 지원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많은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데이터 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AI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도화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AI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규율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AI 서비스에 있어서 이 거버넌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결국은 explainability, 그 다음 responsibility, fairness, transparency 보통 요 네 가지 정도를 AI 서비스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부분에서 쓰일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3월 25일 헌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의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을 해야 될 금융회사의 의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특근법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 이제 설명을 다 마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최근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회사들을 보면 10개 중에서 이게 2019년에는 10개 중에서 7개가 IT고 3개가 이제 금융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10개 중에서 7개가 IT고 2개가 금융입니다. JP모건이 여기서 빠졌어요. 10위권에서. 그 정도로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IT하고 금융이 이제 상위권을 갖고 있는데 모습은 IT하고 금융이 결합하는, 융합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는 저희 이제 디지털 금융이 계속적으로 확대돼 나가되 책임 있는 혁신을 하고 공정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 방향을 잡고 감독 체계를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제 디지털 금융의 감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